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1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적응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함수를 먼저 훑어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총 5문제 나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들을 파악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먼저 풀어야지?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고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3분, 4분 이상 걸려서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면 일단은 패스하는 연습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먼저 보니까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색인이라고 해서 내가 넣어준 범위에서 몇 번째에 있는 값을 찾아오는 거고, 매치라는 함수는요, 상대 위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문제를 먼저 살짝 보면, 표 1, 2를 보면요, 눈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도 문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유미남이 나와 있고, 오전 오후가 있고, 등급이 나와 있으니, 오전 오후의 값을 구해서, 표 2에서, 여기 있는 범위의 등급을 갖고 오면 되겠네? 그쵸? 자, V루업을 써도 갖고 올 수 있겠네요. 그쵸? 애매하고 유사한 값을 찾아서 값을 갖고 올 수 있지만, 얘는요, 그게 아니라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X룩업과 X매치를 나중에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부터 해볼게요. 자,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는. 오전과 오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얘의 값을 플러스 모양을 밑으로 내리면 각각의 값들이 구해지고, 자, 눈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53을 기준으로 얘는 51 이상 60 이하니까 A등급. 42는 41 이상 50 이하니까 B등급. 40은요? 41 이상 40 이하니까 얘는요, 이하는 포함이잖아요. 그럼 얘는 C등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1, 2,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자, 여러분들 지금 1, 2, 3이 왜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 값을 구하는 이유는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부터 우리는 생각이 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덱스라는 함수를 씌워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치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lookup value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더한 값을 넣어주고요. 그렇죠? 컴마. lookup array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요. 우리 매치라는 함수는요, 정확한 값의 상대 위치 값을 찾기도 하지만, 지난 시간 생각나시나요? 한국카드, 드림카드, 나무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애매하고 유사하고 보다 큰, 보다 작음이라는 옵션을 줘서 우리가 상대 위치 값을 따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lookup array를요, 60 이하 이 부분을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이의 값을 구해서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lookup array의 정렬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옵션 값을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60, 50, 40, 30, 20이잖아요. 자, 옵션을 결정하기 전에,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F4로 절대로 변하지 마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요? 나 밑으로 잡아 당겨서 값을 마저 구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F4를 까먹지 마시고요. 컴마.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은 0이지만,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는 보다 작음이라는 옵션을 주는데, 그쵸?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는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렬을 기준으로 따져보는 것도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으니까 나는 보다 큼으로 빼기 1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각각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 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맞잖아요. A, B, C였잖아요. 36도 31 이상 40이니까 3이 맞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덱스를 씌워서 등급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매치 함수를 통해서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 위치 값을 갖고 왔는데,
자, X매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갖고 올 수 있어요. X매치 함수를 쓰면요. 배열에 있는 항목의 상대 위치를 반환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탭키를 눌렀습니다.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값은 얘고요. 그쵸? 컴마. lookup array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되 F4. 자, 매치 함수와 X매치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오름차순을 정렬할 때, 내림차순을 정렬할 때 옵션 값을 달리 했잖아요. 그런데 X매치는요, 그냥 여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범위를 주고요. 내가 정확히 일치는 0이고 기본값이고 빼기 1은요.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 그쵸? 매치 함수를 쓰면요. 1입니다. 보다 작은 값에 수렴하는 오름차순을 정렬할 때 쓰는 옵션이 X매치에서는 빼기 1이고요.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큰 항목. 이게 우리는 아니죠. 자, 매치 함수와 X매치 함수는요. 옵션 값이 서로 반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일치는 0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치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정렬의 범위를 lookup array를 집어넣은 다음에요. 그렇죠? 보다 작음이라는 옵션으로 수렴을 했잖아요. 그게 1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X매치에서는 빼기 1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매치라는 함수는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이거 구했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빼기 1이라는 옵션으로 보다 큼으로 수렴을 했잖아요. 그런데 X매치는요. 자, 보세요. 1이라는 옵션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큰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1이라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큰 항목에 수렴해서 상대 위치값을 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와일드 카드 문자 일치. 이거는 와일드 카드를 가지고 찾는 건 것 같아요. 컴마. 그 다음에 얘는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검색인데요. 이거는 뭐 굳이 의미 없습니다. 오름차순으로 할 때, 내림차순을 할 때 이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부터 할 건지 밑에서부터 할 건지 이거는 결정해 주는 거라서 뭐 오름차순으로 하든 내림차순으로 하든 뭐 이거는 결과를 갖고 오는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오는 부분에서는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얘네에 해당하는 값이 한 번에 뿅 동일하게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부분을요 오름차순으로 하든 내림차순으로 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위에서 먼저 할지 아래에서 할지 이 부분을 구분을 해준다고 해도요. 빼기 1을 눌러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값으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X매치 아시겠죠? 매치 함수랑 조금 틀리니까 그 옵션을 보고 여러분들이 옵션 값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 X매치가 나왔다고 하면, 매치라는 함수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바로 갖고 와 볼게요. 여기에 입력을 해도 좋지만 우리는 원래는요. 이 등급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결론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이 셀에 그쵸? E12, E19 영역에요. ABC 등급이 들어와야 되고요. 나머지 옆에 있는 부분들은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그쵸? 여기 얘의 부분을 갖고 올 겁니다. lookup value로 삼아서, 컴마. lookup array는 지금 우리는 매치라는 함수니까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상태에서 깜빡깜빡일 때 우리는 뭐 해줘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해주고, 컴마. 얘는 빼기 1보다 큼이라는 옵션으로 수렴해야 되잖아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뿅 구해지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상대 위치 값을 구했으니 인덱스라는 함수를 씌워서 그쵸? 어레이로 여기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 값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대응하는 짝꿍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범위를 집어넣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로 걸어 주셔야겠죠. 그쵸?
컴마. 그 다음에 상대 위치값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와서 인덱스의 가로를 닫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방에 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습할 때 옆으로 쓰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보세요. 여기에 이름, 이민함이라고 쓰시고 컨트롤 엔터를 딱 누르면 내가 선택한 영역에 한 방에 다 들어가요. 자,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범위를 씌운 상태에서요. F2를 눌러서 인덱스를 쓰고 컴마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다른 값들을 한 방에 구한 겁니다. 물론 그냥 엔터를 쳐서요. 플러스 모양으로 하셔도 되지만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 좀 멋있어 보이니까 또 이렇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답은 몇 초라도 시간이 절약됩니다. 자, 그러면요. X룩업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X룩업으로 우리가 등급을 한번 갖고 와 볼 겁니다. 일치 항목에 대한 범위 또는 배열을 검색하고 두 번째 범위 또는 배열에서 해당 항목을 반환합니다. X룩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V와 H, 이 행렬의 구분을 없앤 거라고 했잖아요. 탭키를 누르면 자, 룩업 밸류가 나왔고 우리는 여기에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전과 더하기 오후의 값이 생산량의 값을 기준으로 찾으니까 컴마.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값을요. 어디서 찾아요? 여기 있는 데서 찾을 겁니다. 그쵸?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해줘요. 컴마. 그 다음에 리턴 어레이는요. 이 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F4. 그쵸? 만일에 여기에 해당 없으면요. 여기 if not found에 해당 없음이라고 씁니다. 메롱이라고 쓰든지요. 그 다음에 매치 모드는요. 이거는 X 매치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요. 기본값이 0이고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큰 항목. 얘는요. 1번이죠. 그렇죠? 옵션이 매치와 X 매치와 X 룩업은 서로 반대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컴마. 서치 모드는요. 안 해주셔도 돼요. 아까 우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동일하니까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요. 동일하게 등급이 구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와 매치, X 룩업과 X 매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우리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덱스와 매치를 쓰거나 인덱스와 X 매치를 쓰거나 X 룩업 함수를 써서요. 풀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시고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우리는 함수를 보고 문제를 파악해서 빌드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덱스와 매치와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배열함수 할 때 라지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배열함수 문제를 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자, 라지라는 함수는요. 뭐냐면 내가 라지라는 함수를 열었을 때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집합에서 5번째로 큰 값, k가 오면요. 5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졸업자의 이 범위에서 내가 값들 어레이를 집어넣고요. 컴마. 3번째로 큰 값을 찾아줘 라고 하면요.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3번째로 큰 값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레이에 컴마 k의 값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k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는 게 large라는 함수고요. 이거 반대는 small이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어레이에서 컴마 k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오는 게 small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max와 미니멈을 생각해 보자고요. max라는 함수는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자, 표 2를 이용해서 C9 1심 영역에 단가대학가 구분별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ax라는 함수를 써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인덱스와 매치는요. 나중에 우리가 max라는 함수를 구해서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를 찾을 때 쓰는 거고요. 일단 max라는 함수를 써서
자, 우리 배열 함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max라는 함수를 쓰되, 자, 그러면요, 우리는 최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인지 개수인지 따져야 되고,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요, max라는 함수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계산이고,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질 때, 자, 단과대학과 구분별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입니다. 그러면 단과대학이 경영대학이야? 단과대학이 사회대학이야? 이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일단 하나.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연계가 최대야? 해외 취업자가 최대야? 창업자가 최대야? 얘는요, 조건이에요? 아니면 범위예요? 그쵸. 얘는 조건이 하나인 거예요. 단과대학이 경영대학이야, 사회대학이야. 이게 조건이고, 건강보험 연계 부분은요, 범위로 들어가야죠. 그쵸? 그럼 우리는 조건이 하나인 공식을 써놓고 생각을 해야죠. 열었다가 닫다 곱하기 범위인데, 범위 대신에 바로 넣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나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보험 연계를 구하고 해외 취업자에 따로 식을 써가지고 할 거 아니잖아요. 옆으로 당기면 해외 취업자와 창업자가 한 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옆으로 당길 때는 빈칸이니까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줘야죠. 그쵸? 요거 되죠? 그래야지만 옆으로 당길 때 해외 취업자가 되고 창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맥스의 가로를 닫아주는 게 배열함수의 공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도 바로 넣읍시다. 내가 선택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왜요?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단과대학의 범위는 변하면 안 돼요. F4. 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단과대학이 경영대학이야? 사회대학이야? 얘가 돼야 되니까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단과대학을 선택해서 한 칸 내려줍니다. 그런데 B구도요. 잘 걸어주셔야 돼요. 밑으로 당길 때는 사회대학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옆으로 당길 때는 B가 C가 되고 D가 되고 E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영어에 달러를 걸어주고 숫자에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이요. 헷갈리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요. 배열함수 부분을 다시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배열함수 문제는요. 계산 문제 항상 2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한번 하시고 이 혼합 참조의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구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max를 쓸 게 아니라 large라는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 max 대신에 large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large라는 함수로 바꿨어요. 그런데 얘는요. 뭐가 되냐면 array가 우리는 지금 max라는 함수를 가지고 얘의 값을 구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max라는 부분에서 참여에 해당하는 짝꿍들만 다 남았어요. 그쵸? 경영대학에 해당하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값들만 다 남아서 거기에서 max를 씌워서 가장 높은 값을 불러온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large라는 함수를 봤을 때는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 내가 구한 배열 함수를 통해서 구한 이 부분이 array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컴마에서 K의 값을 더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서 컴마를 한 다음에 K의 값을 1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max랑 똑같은 값을 불러오겠죠.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값을 구하고요. 중괄호가 쳐져 있어야지만 배열함수로 계산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얘를 내리고 옆으로 당겨서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을 구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쵸? 자, max 함수를 써가지고 조건이 하나인 값을 불러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금방 불러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금방 불러오셨죠? 그쵸? 자, 그러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매치와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를 불러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 연계의 35와, 자, 얘와, 자, 사회대학의 45.
얘네들에 해당하는 학과를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여기 밑에다가 일단은 연습이니까, 여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는, 상대 위치값을 먼저 불러와 보자고요. 한 칸 더 밑에 쓸까요? 매치라는 함수를 쓰되, 내가 얘를 기준으로, 컴마, 건강보험 연계에 해당하는 부분을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이 범위니까, 그쵸? 그리고 나는 F4를 하되, 옆으로 당길 때 해외 취업자로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주고, 그쵸? 컴마. 얘는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니까 0입니다. 요거 되시죠? 그쵸? 엔터. 그래서 11번째와 15번째는 제대로 갖고 왔는데 얘를요 옆으로 당겨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옆으로 당겼을 때요 5와 4잖아요. 그런데 자 위에의 5와 4는요 경영대학 친구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해외 취업자와 창업자의 5와 4가 나온 건데 밑에 있는 애는요 경영대학이 아니라 사회대학을 기준으로 5와 4가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지금 이대로라면 인덱스를 그대로 씌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3, 1이니까 경영학과와 무역학과가 사회대학 자리에도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한 번 더 응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갖고 오는 이 룩업 어레이의 범위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35는요. 어느 부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영대학 해당하는 거 안에서 값들 중에서 35를 찾아야 되고 해외 취업자의 5도 경영대학에 속한 친구들의 값들 중에서 5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게 아까 뭐였어요? 그게 아까 뭐였냐면, 자,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서 아까 남은 부분이 뭐였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경영대학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연계, 참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매치 함수를 갖고 올 때도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범위 안에서 그쵸? 35를 찾고 45를 찾아야 돼요. 여기 창업자의 4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취업자의 5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얘의 수식을 복사를 하고요. 그쵸?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자, ESC 여기 있는 값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룩업 어레이의 범위를요. 컨트롤 V에서 얘를 집어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경영대학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연계에 해당하는 값들을 기준으로 35를 찾고 45를 찾고 5를 찾고 4의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 어렵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 있는 값이 뿅뿅뿅 각각의 값들로 구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인덱스를 씌워서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학과의 룩업 어레이 컨트롤 시프트 방향 이렇게 얘네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F4 이거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절대로 변하면 안 되니까 이 어레이를 집어넣고 컴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인덱스의 가로를 닫고요. 배열함수의 공식이 사용이 됐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쳐서 배열함수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범위로 하면 안 됩니다. 얘는요 배열함수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셀만 선택을 하고요 구한 다음에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배열함수의 경우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면 안 되고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있어요. 도수분포를 구할 때는요, 배열함수의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걔는요, 범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하고요. 배열함수의 식 하나하나 쓰실 때는 따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셀만 선택을 한 다음에요, 다시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자, 학과의 범위를 집어넣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컴마. 그쵸? 그리고 끝에 와서요.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각각에 해당하는 학과를 이렇게 불러오겠죠.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값을요, 따와가지고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립을 하셔야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이 매치 함수를 구할 때 C9의 값을 갖고 왔잖아요. 그쵸? 내가 구해진 값을 갖고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C9에 해당하는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요. 자, ESC 누르고 여기에 들어와서 매치 함수의 C9 셀에 그대로 붙여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식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수식이잖아요. ESC. 그래서 인덱스를 씌운 식을 복사한 다음에 다시 는이라고 해서 붙여 넣으면요.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치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뿅 구해지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하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라지라는 함수를 써서요. 최고값을 구한 부분인데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요. 그쵸? lookup array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 배열 함수를 써서 구한 이 범위 안에서 구해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매치라는 함수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긴 식으로 작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치라는 함수의 상대 위치 값인 거고, 결론은 인덱스 함수의 이 범위에서 이 위치 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불러와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까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었죠. 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맞아요.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요,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이신 거예요. 자, 저는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태가 맞습니다. 멘붕이 오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잘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고요. 자, 요렇게 일단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면요. 좋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셔도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기출문제를 풀 때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그때는 여러분들 께 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함수부터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그쵸? 썸과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쵸? 배열 수식이고요. 배열 수식이 나오면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건지 개수인지,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썸을 사용해서, if는 없네요. 그쵸? 썸을 사용을 해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영역에 남녀의 취업률과 창업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요, 개수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일단. 그러면요,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남여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요, 성별이 남이야? 성별이 여야? 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일단 조건이 하나. 그런데 취업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취업률은 구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각각의 식이 나와 있어요.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 수 더하기 해외 취업자 수의 값을 기준으로 남자의 졸업자 수로 나눠주래요. 그쵸? 우와, 이거 문제 복잡하죠? 자, 썸이라는 함수의 성별 조건은요, 성별이 남, 여야 이거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졸업자 수를 구하고 건강보험 연계에 해당하는 취업자 수를 더하고, 모든 더하고, 해외 취업자 수를 더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얘는 조건이 하나인 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성별이 남자인 사람의
건강보험 연계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쵸? 더하기, 또 배열함수가 나오겠죠? 왜냐면 해외 취업자 수의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남자의 졸업자 수로 계산해야 된대요. 그러면 성별이 남자인 전체 졸업자 수의 합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요, 배열함수가 각각 1, 2, 3에 해당하는 배열함수 공식으로 각각을 구해서 얘네 1번, 2번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3번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취업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남자의 창업률은요, 범위가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취업률을 먼저 구하고, 그쵸? 그 다음에 창업률을 따로따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문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백분율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74.68%로 표시되게.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라운드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라운드라는 함수는요, 반올림 함수입니다. 반올림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1, 2, 3, 4.56을요.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씌워서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얘네의 값을 집어넣고요. 얘네의 값을 집어넣고 밸류를 집어넣고 넘버를 집어넣고요. 컴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내가 1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소수점 한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지 말고 한번 갖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이 라운드도요. 되게 잘 나오거든요.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의 값을 얘의 값을 3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를 0.33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라운드라는 함수를 내가 씌워서요.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넘버 디짓에 해당하는 값을요. 내가 1이라고 쓰면 얘는 소수점 한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0.333333이라고 나왔으면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 세 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 부분에서 내가 1이라고 썼고요.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를 보여줍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를 씌워서 내가 얘의 값에 컴마 0이라고 하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소수점을 안 보여주겠죠? 그쵸? 자, 는이라고 하고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얘의 값에 자, 우리는요, 요즘에는 원을 계산하지 않잖아요. 10원, 100원, 100원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면 소수점이 아니라 여기 정수의 값에서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값에서 소수점 두 자리면 2, 한 자리면 1, 소수점 0이면 소수점이 없으면 0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 0, 0으로 만들 때 우리는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빼기 1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얘는요, 1의 자리가 0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빼기 2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거꾸로 1의 자리, 10의 자리가 00이 되겠죠. 그쵸? 빼기 3이라고 쓰면 얘는 00,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0이 있어요. 1, 2, 3이 있고, 빼기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고, 음수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 2, 3, 4가 있다고 하면, 자, 얘를 기준으로, 자, 내가 이 1, 2, 3, 4를 기준으로, 내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요, 컴마 1, 2, 3이라고 쓰면요, 점을 기준으로 0, 0,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이면 소수점이 없는 거고요. 내가 1, 2, 2라고 하면 소수점 두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0, 0,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1의 자리 서로 반대잖아요. 그쵸?
소수점일 때 빼기 1 갖고 음수 갖고 우리가 정수를 기준으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으로 만들 때는 빼기가 붙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는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지만 값을 구해집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에서는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면 얘는 그냥 반올림이에요. 5 이상일 때만 하나 올려주는데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라운드 업은요 무조건 1이라도 올려주고요. 라운드 다운은 9라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를 알아봤고요. 우리는 이 라운드 함수를 가지고 백분율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소수점 두 자리라고 해서 컴마 2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이라는 값은요 10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얘를요 1.1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1이라고 하면 1.2라고 할까요? 1.2라고 하면 얘는요 120%가 되는 겁니다. 그쵸? 맞죠? 그리고 1.23이라고 하면요 얘는 123%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요 내가 1.234라고 하면요 123.4%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지금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1.2345라고 하면 얘는요 123.45%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정수를 기준으로 내가 퍼센트를 입력을 할 때 우리는 123.45%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여지려고 하면 우리는요 얘의 값을 소수점 몇 자리로 해야 돼요? 컴마 몇? 4로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소수점 퍼센트가 붙은 소수점 두 자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이 부분은요 퍼센트가 붙으면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퍼센트를 떼려면요 100으로 나눠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두 자리가 퍼센트를 떼기 위해서 4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각각의 값을 구한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씌우되 컴마 2가 아니라요. 컴마 몇으로? 컴마 4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또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취업률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하나씩 해보자고요. 라운드라는 함수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하고 자, 탭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지금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 연계에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그쵸?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성별이 남이니? 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컨트롤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남이야?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어떻게 걸어줘야 되나요? 옆으로 여는요 남을 구하면 옆으로 당겨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연계와 성별이 남이야 여야 하는 부분들은 절대 참조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옆으로 구하는 건 그냥 한 방에 구하는 겁니다. 취업률과 창업률을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C12에 해당하는 값이요 옆으로 당길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남이 여로 바뀌어야 되고 밑으로 당길 때는 내려오면 안 되니까 영어는 풀어주고요. 숫자는 묶어줘야겠죠. 그렇죠? 지금 구한 이 값이 뭐예요?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 수를 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줘요? 더하기 해외 취업자 수를 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자,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해외 취업자 수 범위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아니요. 얘는 방향 아래키가 아니니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를 한 번 더 누르고 공백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에 안 내려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F4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sum의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이 성별이 남이야 라고 하는 부분은요. 복사해서 바로 붙여놔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가
자, 변하면 안 됩니다. 그쵸? 따로 걸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성별이 남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와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남이야? 라고 갖고 오되 또 동일하게 걸어줘야죠. 영어에는 풀어주고 숫자에는 묶어주고. 그쵸? 그러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합계가 구해졌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일단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퍼센트와 이 사용자 정의로 백분율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98이 되겠죠. 그쵸? 퍼센트를 떼어주려면 100으로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서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의 값의 합을 가지고 뭐 해줘요? 남자의 졸업자 수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나누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있는 해외 취업자 수의 나누기가 돼버리죠.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로를 일단 쳐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로를 한번 해주고요. 나누기. 자, 우리는 졸업자 수의 남자, 성별이 남인 졸업자 수의 합계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열었다 닫아 곱하기 졸업자 수의 범위.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그렇죠? 얘도 변하면 안 되니까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뭐예요? 성별이 남이니? 라는 조건이 와야죠. 그러면 다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남이야? 라고 했을 때 얘는요, 옆으로 당길 때 여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눈 값을 기준으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요, 옆으로 당겨서 여기에는 소수점 두 자리로 표시돼서요, 라운드 함수를 안 써 놓으시면 여러분들 어렵게 문제를 푸셔가지고요, 다 틀린 게 됩니다. 자, 배열 함수는 범위를 선택해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옆에 셀을 선택한 다음에 라운드를 씌워주는데 이 부분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라운드라는 함수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라운드를 불러와서 탭키를 누르면 우리는 지금 기존에 가로 열고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 수와 해외 취업자 수를 더한 값을 우리는 가로를 해서 먼저 값을 구한 다음에 남자의 졸업자 수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탭키를 눌렀을 때 잘 보셔야 돼요. 탭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탭키를 누르면요. 앞에 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를 없애버리고 라운드의 가로로 그냥 삼아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로들이 혼란이 왔죠. 그렇죠? 하나의 가로가 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라운드 함수의 가로가 열려서 남자 건강보험 연계수 더하기 해외 취업자 수 가로가 닫히고 계산이 돼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 더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썸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두 번째 해당하는 이 부분을 구한 다음에 가로로 먼저 계산을 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졸업자 수의 남자의 졸업자 수로 나눠준 값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가 가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탭키를 눌러서 함수를 열어줄 때 앞에 있는 가로가 있다면 가로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구한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마. 여기서 이제 뭘 해줘요? 여기에서 컴마. 자, 몇을 넣어준다고요? 컴마 4를 넣어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했죠? 소수점을 표시할 때는 1, 2, 3, 4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할 때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 0, 0으로 만들 때는요.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소수점 두 자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퍼센트를 뗐을 때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는 컴마 4가 되는 거예요.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하면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씌워서 배열 수식 구하는 이 부분까지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소수점 두 자리에 퍼센트가 붙어 있지만요. 라운드 함수를 까먹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자, 창업률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뛰어넘어 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창업률의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창업률의 정답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창업률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이번에는 그냥 바로 써볼까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그 다음에 가로를 열어야죠. 그쵸? 가로를 열고 sum이라는 함수 열어서요. 그쵸?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가 와야죠. 이번에는 뭐요? 창업자 수의 범위.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넣읍시다. 이렇게 집어넣고 F4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로를 닫아 주셔야죠.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성별이 남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이건 아까랑 동일합니다. 남이야 라고 했을 때 옆으로 당길 때는 여로 바뀌어야 되니까 F4를 영어에만 풀어주고 숫자는 걸어주는 거예요. 그쵸? 자, 이 식은요 우리가 계속 쓸 거잖아요. 그러면 범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해 놓자고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해 놓읍시다. 성별이 남이야, 여야 하는 부분은 지금 나는 프리랜서 수와 남자의 졸업자 수 할 때도 이 부분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니까 요 가로까지 같이.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려지시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 놓고 성별이 남에 해당하는 조건만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창업자 수를 구했고, 그쵸? 더하기 sum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탭, 그 다음에 여기 뭐 오면 돼요? 성별이 남에 해당하는 조건이 오고요. 곱하기 범위에 프리랜서의 범위가 오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V에서 지금 아까 우리 성별이 남이야 라는 조건을 만들었고,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얘네들의 범위가 오면 되잖아요. 프리랜서의 범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니까 F4를 걸어 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sum 함수의 가로를 닫아야지만 프리랜서 수가 계산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처음에 열었던 이 가로를 닫아줘야죠. 가로를 하나 더 닫고요. 그쵸? 나누기 그쵸? 이제 뭐요? 남자의 졸업자 수. 그쵸? sum 함수를 써서요. 그쵸? 여기에 성별이 남이야 하는 식이 와야 됩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졸업자 수의 범위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이렇게 넣고요. 뭐 해줘야 돼요? sum 함수의 가로 남자의 졸업자 수의 가로를 닫아줘야지만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린 지금 라운드를 열고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라운드에 여기도 나오네요. 라운드의 넘버가 지금 앞에까지 구해진 거고 컴마 4에 라운드 가로를 닫아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배열함수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되면 되겠죠. 자, 너무 어렵죠? 그쵸?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에 가로를 열 때 앞에 가로가 있으면 이 함수가 없어진다는 거, 가로가 없어진다는 거,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나요? 남자의 창업자 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수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여기 열었던 가로를 닫아서 나누기 남자의 성별이 남인 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컴마 4로 소수점 두 자리로 퍼센트가 붙은 소수점 두 자리로 해서 컴마 4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취업률과 창업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려우시죠? 그쵸? 어렵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sum 라운드 함수를 써서 배열 수식을 구하시오. 똑같은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연습을 해서요. 지금처럼 빠바바바 풀어서 3분, 4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맞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연습할 때 한 7, 8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렸어. 그러면요. 이 문제 내가 아는 문제인데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7, 8분, 10분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패스하고 뒤에 문제부터 다 푸신 다음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풀든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45분 안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다 풀되 70점만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문제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10분을 사용해 버리면요. 뒤에 쉬운 문제, 점수를 딸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패스하는 연습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패스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것들은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어려운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풀지는 못하더라도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요, 우리가 강의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이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2회차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회차 13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